어학연 수 없이 독학으로 탄탄한 영어 실력을 만들기 위해선 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영어 문장 5,000개를 통으로 외우면 영어 회화 완성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보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죠? 저도 알아요. 그거 원래 힘들어요. 깡으로 외워봐도 이게 내 말인지 네 말인지 기초 문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통문장 암기 영상을 좋아해서 조회수가 100만, 200만, 1000만을 찍지만 포인트를 모르고 무조건 듣다 안 들리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일정 횟수가 넘어가면 공부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해석을 거진다 외워 100번 이상 몇 달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배워두면 영어 실력이 엄청 성장합니다. 여기 듣는 걸 넘어 단 한 번의 수업만으로도 여러분의 손과 혀에서 바로바로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딱 2가지 포인트만 지키면 돼요. 이렇게 해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가지 포인트를 알려줄 건데 잡단 방법이 아니라 이 포인트만 지켜도 완벽에 가까운 영어 문장을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뼈다리를 만들고 두 번째, 살을 붙인다. 이 2가지 포인트를 살려 140개 문장으로 구성된 잡스님의 연설문을 한 문장씩 마스터해 볼게요. 오늘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주어진 한글 문장을 오늘의 목표 문장인 타겟 센텐스를 보면서 문장을 완성해 나갈 거예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새로운 단어와 표현이 더해지고 여러분은 기본 문장을 베이스로 단어 하나하나 붙이며 여러분도 모르게 영어를 쓰고 말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빌드업 방식을 통한 통문장 암기 쉽고 재밌게 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시작해요. 렛츠 고! 레벨 1. 멋진 한국어를 영어 어순에 맞게 끊어볼게요. 그 사실은 명사, 말해집니다는 동사, 그 사실은부터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타겟 센텐스에서 찾아봐요. 그 사실은 the truth. 단어가 심상치 않죠? truth, 발음부터 보고 갈게요. truth의 th 발음은 생각보다 쉬워요. 우선 앞니 끝에 혀끝을 대고 안쪽으로 쓸어줄 거예요. 그리고 입안에 바람을 빼며 1, 2, 3을 동시에 해볼게요. 앞니에 혀끝을 대고 안으로 쓸어주면서 안에 있는 공기를 같이 혀끝으로 앞니 안쪽을 쓸어볼게요. 좋아요. 어색한데 뭐가 좋냐고요? 어색하면 잘 발음한 거예요.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어서 많이 연습하다 보면 막 혀랑 입 근육이 뻐근하고 심한 경우에 저는 얼굴도 아프더라고요. 운동한 뒤에 근육통이 오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플 때 근육통 가장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 아시죠? 다음날 그 다음날 무한 반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TH 발음을 의식하면서 10번 같이 발음해 볼게요.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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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th. 말해집니다를 영어로 옮기기 위해 먼저 상태인지 동작인지 보면은 진실은 말해진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한국말인가 하실 거예요. 이 문장을 직역하면 진실은 이런 상태예요. 어떤 상태? 말해지는 상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어민들은 말해집니다를 말해지는 상태로 봐서 비동사를 사용했어요. I am, you are, she's, he's처럼 비동사는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비동사를 결정하기에 진실이 몇 개인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진실을 셀 수 있나요? 우리는 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롱맨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기 보니까 상태, 진실의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셀 수 없대요. 여러분, 왜 진실은 셀 수 없을까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요.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릴 수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진실은 어떻게 생겼죠? 예뻐. 최진실 씨 말고요. 예쁜 분 최진실 씨 말고. 진실? 진실은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리기 힘들잖아요. 뭐 가끔은 뭐 동그래요, 뭐 네모네요, 뭐 별 모양이에요. 막 그래서 막 가슴이 막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 수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영어는 창의력 1도 발휘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힘들어져요. 자, 따라하세요. 진실은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릴 수 없다. 그래서 진실은 불가산, 못 센다. 진실은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냥 쿨하게 한 개로 생각하면 돼요. The truth. 명사를 셀 수 없을 땐 한 개 취급하고 비동사는 is죠. 이게 여러분 솔직히 복잡하죠. 이게 주어에 맞춰서 I 뒤에는 am 같이 한번 해볼까요? You 뒤엔 are, 그녀, she 뒤엔 is, 그, he 뒤엔 is를 쓰고요.
그들, they 뒤엔 are. 어쩔 땐 was, were, 지금은 막 be, 막 이렇게 계속 형태가 변하잖아요. 왜 자꾸 변하는지 막 헷갈리고 궁금한 적 있으시죠? 여기서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오늘은 이런 불편함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방법을 바로 다음 레벨에서 배울 거예요. 우선 명사가 이렇게 진실처럼 셀 수 없을 때 3인칭 단수 한 개로 취급해서 비동사는 is를 쓴다. 이것만 알고 가요. 뭐 이것도 호그와트 마법 주문 같다면 the truth는 is, the truth is. 저처럼 입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다 안 되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머리가 내가 졌다 you win, 그리고는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몸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어에서 진실은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말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신박한 시선으로 the truth를 바라봤어요. 지난번 1강에서 영광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놀드는 영광 받은으로 해석했었어요. 아놀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말해지는도 똑같아요. 얘들아,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진실은 타인을 통해서 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told를 말해지는으로 해석하고 형용사로 사용할 거예요. 쌤, told요? told 동사인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고수. 맞아요, 맞아. told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과거 동사의 형태와 형용사의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을 미치게 만드는 단어 중에 하나죠. 영어 수업 시간에 쌤이 동사 찾으라고 해서 동사 찾았는데 아니래요. 이런 경우 해보신 적 있죠? 바로 이 told와 같은 녀석들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린 잘 찾을 수 있어요. 왜? 우린 어떻게 찾는다? 위치로.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은 명동명 전명이었어요. 전체 영어의 7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이 쓰는 말투죠. 여기 세 번째에 위치한 명사는 형용사로도 많이 써요. 오늘은 이 명동형 말투를 배울 거예요. 가장 중요해서 주어라고도 불리는 이 첫 번째 명사에 어떤 단어가 왔죠? The truth, 진실이었어요. 진실은 셀 수 없어서 한 개 취급했죠. 그래서 두 번째에 상태입니다 라는 is를 써줄 거예요. 이미 두 번째 자리에 is가 왔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에 told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told는 이 is가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어떤 상태에 대한 답변을 말해지는 상태요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는 형용사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자리가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말을 세 번째 자리가 말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계속 무한반복할 겁니다. 명동면 전명 우리 쌤들 몸에 완전히 베낄 때까지 귀에서 피나고 막 토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전 준비가 됐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발음 살펴봐요. 생소한 분들은 저와 10번 읽으며 익혀봐요. told,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는 이미지를 상상하며 told, 귀, 눈, 입, 온몸으로 단어 익혀볼게요.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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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d. 그럼 레벨 1 완성해볼게요. The truth is told. The truth처럼 수를 세는 게 의미가 없거나 머릿속에 이미지화할 수 없는 명사는 그냥 한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비동사는 is를 쓴다. 이 느낌 그대로 살려 레벨 2 갈게요. 감 잡은 분들은 쭉쭉 즐겁게 하시면 되고, 아직 문법 강의에 목마르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가요. 고고!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대요. 뭘요? 말하는 걸요. 이번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is told를 강조하는 말투로 만들어 볼 거예요. 동사를 강조하는 말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 도우미, 조동사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조동사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죠? 보셨다면 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 조가 무슨 뜻이에요? 동사면 동사지 왜 조를 붙였을까요? 바로 문자 나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성문 종합 영어책 보고 영어 공부하기 전에 한자 공부부터 해야 된다며 영어 바로 포기했거든요. 저한테도 한자는 그림이에요. 이 조는 도울 조예요. 그럼 여러분, 조동사는 뭘 도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조동사는 말투를 만들어줘요. 평생 하다로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던 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다가 조동사를 만나면서 해야 한다, 할 거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했으면 틀림없다, 했어야 했는데 등등 여러 말투로 변한 거예요. 동사 입장에선 정말 조동사의 도움을 받은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사는 정말 도움을 받은 걸까요? 동사는 정말 이 도움을 필요로 한 걸까요? 동사가 가장 절실하게 도움받고 싶어 했던 게 따로 있진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우린 동사의 입장이 되어볼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문장을 말하고 싶다면 동사를 꼭 써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제일 불편한 게 뭐였어요? 뭐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더 크게. 그래요. 첫 번째 단어인 주어에 따라 ses 붙이고 어쩔 땐 막 원형 쓰고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일 때 ed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 불규칙 동사라고 막 표를 외워서 쓰래요. 너무 불편하지 않았나요? 저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영어를 포기했잖아요. 3월에 포기하고 1월에 다시 시작하고. 아무튼 전 너무 헷갈려서 영어를 잘하는 제 친구들이 정말 이상해 보일 정도였어요. 저 말고요. 걔네들이. 우리만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를 써야만 하는 우리 같은 사람, 영어를 배워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부분이었어요. 바로 이 점, 인칭과 시제. 이게 바로 진짜 동사가 절실히 도움받고 싶어하는 점 두 가지였던 거예요. 진짜 돕는다라는 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도움받을 때 고마운 거고 빛이 나는 거잖아요. 조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는 우리가 동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인칭과 시제를 맞추는 그 불편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도움을 주는지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조동사의 도움을 받기 전에 동사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확인부터 한번 해볼게요. 영어가 처음이신 분들은 옛날 저처럼 미칠 수도 있고 어디 저기 멀리 다른 나라 꿈나라로 유학 가실 수 있으니 눈 크게 뜨고 출발해봐요. 서서 봐도 돼요. 첫 번째 주어 I. 전운이란 뜻을 갖는 I 뒤에 오는 비동사는 같이 해봐요. am. 과거는 was. 이것쯤이야. 다음 주어 you. 당신이란 뜻을 갖는 you 뒤에 오는 비동사는 과거는 좀 더 크게 were. good. 좋아요. 다음 주어 she. 그녀란 뜻을 갖는 she 뒤에 오는 비동사는 is. 과거는 was. 그럼 그는이라는 he 뒤에 오는 비동사는 맞아요. 현재는 is, 과거는 was. she와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상태 동사인 비동사를 사용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동작을 나타내는 나머지 동사들이 더 큰 산이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쌤. 저도 공감해요. 저도 당신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도 그래요. 이 말을 영어로 I do라고 해요. 직역하면 저는 해요가 되겠네요. 저는 I, 해요, do. do의 과거는 did를 써요. 그녀는 she, 해요는 do인데 she일 때는 does를 써요. 다 똑같은 해요, do인데 말이죠. 그런데 또 과거는 did를 써요. 어때요? 이쯤 되면 영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단어부터 외우고 올까 말까 온갖 번뇌가 뇌를 스치고 지나갈 거예요. 이 노란 박스가 편한 분들은 영어 공부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익숙한 거예요. 그냥 계속 보다 보니 눈에 새겨진 거죠. 영어를 지금 잘하는 분들도 처음에 이 패턴을 외우고 익숙하게 사용하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봐요. 왜 이렇게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건 다른 수업에서 꼭 다뤄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동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인칭과 시제를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몸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를 가끔 쓰는 외국인이어서 불편해도 뭐 어쩌겠나 싶어 그냥 쓰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은 이 불편함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사 앞에 이런 불편한 점을 가득 쳐줄 단어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요 주황이가 동사 앞에 오면 동사의 원래 형태인 be나 do를 쓰기로 약속했어요. 뭘 쓴다고요? 동사의 원래 형태요. 자, 다시 뭘 쓴다고요? 동사의 원래 형태요.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이제 포인트의 속도에 맞춰서 읽어보는 거예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원형, 동그라미 막 이런 게 아니라 동사의 원래 형태를 말하는 거였어요. 동사의 불규칙표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생각 안 해도 돼요. 이쯤이면 주황이가 고마워요. 완전 고마워요. 완전 고맙죠. 그래서 우리는 조동사, 동사 앞에서 시제, 인칭 다 막아주는 진정, 동사를 도와주는 단어를 조동사라고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얼마나 편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동사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한 23개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에서 반드시 뭐뭐 해야 해요. 안 하면 100% 후회하니 반드시 하세요 라는 뜻의 must를 가지고 왔어요. she와
does 사이에 must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현재일 때도 과거일 때도 do로만 쓰면 돼요. 오, 또 해볼게요. I와 do, did 사이에다가 must를 넣어볼게요. 그럼 현재이건 과거이건 상관없이 do로만 쓰면 돼요. 오, 어때요? 조동사를 쓰니까 완전 편해졌죠? 그럼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에도 적용해 볼게요. 현재를 나타내는 아, 과거를 나타내는 워, 유와 아, 워 사이에다가 must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현재, 과거 상관없이 원래 형태인 be를 사용하면 돼요. 좋죠? 또 해볼게요. I am, was 현재일 때, 과거일 때 I와 am, was 사이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must. 그럼 현재이건 과거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be만 쓰면 돼요. 오, 완전 좋네. 자, 한번 이제 she도 가볼까요? She is, was. 우리 she 뒤에다 must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현재이건 과거이건 상관없이 어떤 거? be만 쓰면 돼요. 어때요? 조동사 사용하니까 완전 편하죠? 그럼 이제 he는 완전 껌이죠. he와 is 사이에 must를 넣어볼게요. 그럼 현재일 때 is, 과거일 때 was의 원래 형태인 어떤 거? be만 사용하면 돼요. 내친 김에 방금 전에 완성한 문장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 진실은 말해진 상태요. 영어로 옮기면 저기요? Excuse me? 저기 Anybody here? 엥? 맞아요. 이게 중간에 문법 설명이 들어가면 엄청 좋은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 그동안 외웠던 영작이 다 사라져.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럼 다시 레벨 1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교재를 펴고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은 교재와 펜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자, 지금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진실은 the truth. 상태예요. is. 어떤 상태? 말해지는 상태요. told. 기억하세요? The truth, 머릿속에 이미지화 할 수 없어서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계 취급하고 is를 썼었어요. 다시 들어도 told 앞에 is를 붙이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만만치 않아요. 동사 한 번 사용하기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the truth와 is 사이에 must를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the truth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냐 없냐 단수 복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be라고 쓰면 끝!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쓰고 보니까 그 진실은 반드시 말해야 돼요. 안 하면 100% 후회할 거예요. 라는 강한 조언의 말투까지 덤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너무 편하죠. 그래서 대표 조동사 should, would, could, can, will 등등등 원어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명사, 동사 사이에 조동사를 넣어서 많이 사용해야겠네요? 맞아요. 조동사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합니다라는 뜻의 must는 말해진다라는 내용에 강조의 뉘앙스를 보태고 거기에 동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어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에 따라서 동사를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정말 큰 도움을 주는 조동사인 거예요. 자, 조동사의 느낌을 살려 그대로 레벨 2 완성해봐요.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레벨 2! 자, 먼저 조동사 사용 전의 문장부터 만들게요. 그 진실, 사실은 이런 상태예요. The truth is. 무슨 상태? 말해지는 상태, told. The truth와 is 사이에 must라는 말투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is 대신에 be told. 그 사실은 반드시 이런 상태여야 돼요. 어떤 상태? 말해지는 상태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must, 조동사는 동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 너무나 불편한 시제와 수량 일치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도와주는 동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must를 조동사라고 말해요. 자, 그럼 다음 갈까요? 레벨 3, 그 사실을 반드시 말해야만 한다면. 또 주옥 같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투 중 하나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을 우리는 앞으로 문장 붙이는 풀로 기억할 거예요. 다시 뭐뭐 한다면은 문장 붙이는 풀이다. 영어로 if예요. 영어는 내용보다 문법을 강조하는 성질이 있어서 한국어와 달리 문장 맨 앞에 위치해요. 즉 원어민들은 이미 머릿속에 내가 가정에서 말할 거야를 먼저 전제하고 if를 뱉어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뭘 가정할 거예요. 그런데 문장으로 길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들어보세요. 상대를 배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자는 마음 편하게 if 뒤에다가 자신이 가정하고 있는 이야기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한 if였다니. 이렇게 if는 신호, 시그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f. 긴말주의, 참을성 있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If, 제가 가정합니다. The truth is, 그 진실의 상태인데요. told, 말해지는 상태예요. 끝이 뭐뭐다면 이렇게 끝나니까 왠지 뭔가 내용이 안 끝난 것 같죠? 네, 맞아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 앞에 if를 붙이니까 뭔가 내용이 안 끝난 듯 결론을 뭔가를 더 말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맞춤표를 쉼표로 바꿔줄 거예요. 아, 쉼표가 이런 느낌이었다니. 그럼 쌤, 제가 그래서는 쉼표를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말할 때는 어떻게 하죠? 어떡하긴요. 잠깐 쉬어서 끊어 읽어주면 되죠. 아니 그럼 쌤, 이게 바로 인토네이션? 네, 우리가 인토네이션 연음 하잖아요. 이건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 그 전에 문장부터 완성하고 해봐요. If the truth must be told. 안 써도 되는데 must를 써서 굳이 강하게 조언하는 말투를 만들었다면 must, 이거 잘 들려야 해요. 완전 잘 들려야 돼요. 완전 잘 들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줘요. If the truth must be told. 어때요? 내가 의미를 알고 끊어서 말하니까 내 말 같고 말하기도 편하죠? 좋죠? 재밌죠? 맞아요. 이런 느낌. 알아가는 즐거움. 맞아요. 영어는 재밌게 배워야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콤마는 명동명 문장이 완벽하게 문법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런데 내용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고 싶은 문장을 이 뒤에 붙여야 말이 끝나겠죠? 그럼 지금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만들어 봐요. 여러분,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은 맞아요. 명동명, 전명. 영어 문장의 7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었죠.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적용해서 이 패턴을 익혀볼 건데 핑크색 부분이 뼈대 부분입니다. 내가 문장으로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반드시 꼭 말해야 하는 명동명은 생략 불가능한 파트. 뒤에 하늘색 부분은 부연설명 파트로 전치사 명사는 생략 가능한 파트로 보면 돼요. 뼈대 부분의 마지막 자리에는 형용사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레벨 2에서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럼 꼭 써야 하는 뼈대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 명사가 뭐였죠? 명사를 이름표다라고 생각하면 영어가 쉬워져요. 물건이나 사람처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명사다. 그럼 동사는 뭘까요? 여기 앞에 있는 명사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자, 그럼 오늘의 타겟 문장에 적용해 볼게요. 이것입니다. 이것은 명사. 사람이 아닌 물건을 칭하는 명사. 입니다는 동사. 상태를 나타내고 동작이 아니었어요. 이것입니다를 명사와 동사로 나눠봤다면 이제 영어로 바꿔봐요. 이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this. 입니다는 상태. 상태는 비동사. 비동사 is. 꼭 써야 하는 뼈대 파트 this is를 붙여 레벨 4 완성해봐요. If the truth must be told, this is. 다음 단계는 분명히 무슨 상태인지 알려줄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this가 뭔 상태인지. 따란, 정말 그렇죠? 가장 가까운 상태. 가깝다보다 더 가까우면 가장 가깝다. 가깝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lose. close, 닫다, 닫아주세요. 뭘요? the door, 문이요. close the door,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문하고 문설주가 close, 가까워지면서 문이 닫히는 거잖아요. close, 이렇게 동사로도 사용 가능하고 지금처럼 형용사로도 사용이 가능한 아주 유용한 단어예요. 저희는 형용사로 사용할 거예요. close를 강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건데 먼저 뒤에 st를 붙여서 평소와 다른 소리를 만들 거예요. closest. 사람들이 맨날 close만 듣다가 낯선 소리에 놀라 집중하게 만드는 사운드인 st를 붙이고 거기에 강조의 더까지 앞에 붙여 앞뒤로 완벽한 강조의 말투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맨날 close만 듣다가 closest란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면서 낯선 사운드에 놀라서 집중하게 만드는 사운드 st를 붙이고 거기에 명사 앞에만 올 수 있는 강조의 더까지 붙여 앞뒤로 완벽한 강조의 말투를 만들었어요.
영어는 이렇게 문법이란 틀을 깨는 방식으로 강조를 해요. This is the closest. 1, 2, 3 명, 동, 형. 여러분 편하신 대로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꼭 말해야 하는 생략 불가능한 부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말하면 보다 자세하고 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점만, 이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레벨 5 같이 완성해 볼까요? If the truth must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f 진짜 끝내주죠. 문장을 붙이는 풀이라니. 뼈대 문장인 줄 알았는데 if를 붙이니까 바로 부연설명 파트로 변했어요. 재밌죠? 이 느낌 그대로 레벨 6에서 어떤 표현이 첨가되는지 한번 볼게요. 레벨 6. 제가 가본 것 중 이것이 가장 가깝대요. 제가 가본 것 중. 그러고 보니 이것도 제가 갔어요. 문장이네요. 그래. 이게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문장 안에 문장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문장이 있고 막 쌤이 수업 시간에 동사 찾으라고 해서 찾았는데 그거 아니래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또 찾았어요. 그랬더니만 또 아니래요. 막 답 사이로 막 가. 그리고 이게 진짜 동사래요. 와, 쌤 눈에만 보이나? 어떤 게 진짜 뼈대, 생략 불가능한 뼈대 문장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꼭 써야 하는 뼈대 문장에서부터 의미 단위로 문장을 붙여가면서 배워야지만 영어 문장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꾸며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봐요. 제가는 영어로 I, 갔어요를 찾아보니까 got. 혹시나 갓을 가지다 등의 다른 뜻으로 알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저희는 뒤에다가 어디에 방향을 나타내는 풀인 to를 붙여서 오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릴 거예요. 우리는 갓을 어디에 갔어요 라고 해석할 거예요. 물론 to는 뒤에 나오니까 지금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레벨 6 완성해 봅시다. If the truth must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 got to. 그런데 언제일까요? 레벨 7, 과거부터 현재까지요. 지금까지? 아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해석해야 영작이 앞으로의 수업이 편해져요. 여러분,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했다.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have예요. have? 가지다. 그거요? 네네, 맞아요. have는 4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했다라는 뜻을 사용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문장의 시작은 명동명. 이 마지막 명사는 형용사로 대체가 가능했어요. 제가 갔어요는 I got.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했다라는 동사는 have였죠. I have.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했어요. 뭐 했냐면요. 이 노란색 박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갓 대신에 have를 쓰고 보니까 갓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빠진 거예요. 내용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챙겨 I got을 썼어요. 그랬더니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했다라는 시간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전달하고 싶고 내용도 전달하고 싶은데 그래서 원어민들은 다시 I have를 썼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 got을 형용사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여기 요 자리가 형용사 자리니까 세 번째 위치에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행동으로 실천할 때만 빛을 발하죠. 진짜 그렇게 해봤어요. got이라고 got 뒤에다가 ten을 붙여서 형용사 느낌 풀풀 나는 사운드로 바꿔 여기 세 번째 자리에 위치시켰어요. 어때요?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했어요. 뭐 하는 거요? 가는 걸요. 와, 너무너무 완벽해. I have gotten. 그래서 우린 이렇게 have를 쓰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했다의 뭐를 have 뒤에 형용사로 붙여줬어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아무 형용사나 붙이지 않았어요. 원래 동사, 두 번째 자리에 있던 원래 동사의 부분을 가져와서 새로운 형용사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원래 동사,
이 부분을 과거 동사라고도 했어요. 세 번째에 오는 단어 설명이 너무 길어요. 우리 줄여봐요. 과거 동사의 부분으로 만든 형용사. 과거 동사의 부분으로 만든 형용사.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핑크색 부분만 읽어봐요. 과거 분사. 빠르게. 과거 분사. 더 빠르게. 과거 분사.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아, 과거 분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런데 이것도 너무 길다고 우리는 PP라고 불렀어요. PP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네요. 지금 수업에 들어왔다면 뭐지? 과거 분사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멋진 이름표를 뒤집으면 애칭은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요. 과거분사 PP는 형용사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름이 과거분사 PP 무시무시했지 사실은 형용사였던 거예요. 가는 거 이렇게 만들고 써보니까 제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갔어요. 이렇게 만들고 써보니까 I have 같으니 생각보다 내 마음속 깊은 생각을 표현하기에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격하게 애용하다 보니 해보라고 다 말하지 않아도 V 사운드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I've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걸 줄여서 I've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I've는 I have의 짧은 버전임을 확인했고 have의 뜻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했다. 뭐 했다? 형용사 했다. have 뒤에 형용사만 붙이면 됐어요. 그런데 이 형용사는 좀 특이해서 과거분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깔끔한 정리 되셨죠? 그럼 레벨 7 함께 완성해봐요. If the truth must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 have gotten to. I have를 줄이면 I've. 다음 레벨 8. 통틀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는 내용과 문법 중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긴다고 했죠? 맞아요. 문법이에요. 단어의 순서를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어가 명동면 전면 규칙을 깼다면 강조해요. 이번에도 예외가 없어요. 같은, 가본이라는 내용 앞에 ever를 붙여서 같은을 강조해 줄게요. I have gotten to. 명, 동, 형, 전. 여기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어순 배열에 ever가 들어갔으니 명동, ever형. 명동, ever형. 저도 말투가 너무너무 어색해요. 맞아요. 참으로 낯설고 어색한 사운드에 놀라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하는 거죠. ever는 이렇게 강조의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통틀어가 어색하면 쭉 도 괜찮아요. 한번 강조해 볼게요.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가본 것 중. 그럼 이 ever를 발음할 때 당연히 좀 더 크고 또렷하게 발음해야겠죠? 자, 그럼 기억의 끝을 잡고 레벨 8 완성해 볼게요. 레벨 8 완성해 볼게요. If the truth must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다 쓰고 보니 어디에 제가 가본 것 중에 이 this가 가장 가깝대요. this가 뭔지 궁금하죠? 완전 궁금하죠? 레벨 9에서 확인해봐요. 레벨 9 졸업식. this는 졸업식이었어요. 만약 그 진실을요 반드시 말해야 한다면요 2번이 제일 가까워요. 그 2번이 뭐냐면요 졸업식이에요. 졸업식은 graduation. 졸업식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졸업식 앞에 어를 붙여줄 거예요. 어를 꼭 붙여서 graduation. 원어민들 중엔 a graduation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a graduation. 발음 함께 보고 갈게요. A gra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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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raduation.
기억의 끝을 잡고 레벨 9. If the truth must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graduation. 그런데 초, 중, 고, 대 어디 졸업식인지도 궁금한 거예요. 물론 여기는 스탠퍼드니까 대학교 졸업식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지만 이렇게 글로 보면 알 수 없기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레벨 10, 대학교 college. 발음 같이 한번 볼까요? college. 혹시 이 G 발음 때문에 곤란한 적 있으셨어요? 저는 이 G 발음 고치는데 한 1년 넘게 좀 걸렸던 것 같아요. 한국어는 모든 자음에 이나 으 소리를 붙여서 모음 소리를 내요. 비슷한 경우로 much가 있는데 여기서 이 CH를 우리는 취 하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민 쌤이 땡땡땡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목을 울리지 말고 입에서만 소리를 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갔어요. 목에 손을 대고 울리지 않게 발음을 하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바로 알았다면 우리 쌤은 외국어 감이 있는 거예요. 아마 알아봐도 문제없이 소리 잘 낼 수 있을걸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취취취. 느낌 오죠? 느낌 오죠? college. 취취.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college. G도 살펴봤으니 우리 한번 10번 같이 발음해 볼까요?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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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ge. 마지막 문장 완성해 봅시다. If the truth must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여러분, 저희가 이 긴 문장을 함께 해내네요. 사실 이 스텝1은 혼자서 할 때 빛을 발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법 강의가 들어가면 방금 외웠던 표현들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옆에 두고 반드시 수업 전이나 후에 혼자 손으로 반복해서 써봐야 선생님께 돼요. 하실 거죠? 이미 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책도 구입하시고 열공하는 제자님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랑합니다. 분명 쌤들이 원하는 영어 실력 가지실 거예요. 화이팅! 어떤가요? 내 말 교재와 함께라면 이제 혼자서도 학습 효과를 높여서 신나고 즐겁게 영어 공부할 수 있겠죠? 집, 직장, 차 안에서 틈날 때마다 지금처럼 조금씩 공부하신다면 아는 문장의 수가 금방 늘어나서 영어 자신감이 상승하고 동기부여가 돼 더 많은 영어 문장을 익힐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끝나면 아쉽잖아요. 오늘은 수업이 좀 길어서 스텝 2를 쿠키로 뺐어요. 스텝 2를 통해서 오늘 배운 타겟 센텐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와 표현을 같이 정리해 볼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마치 외운 것처럼 술술 써내려가는 손끝맛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해를 돋보자 생략된 단어를 추가한 표현으로 공부한 거였고요. 이 스텝 2는 생략된 표현으로 확인해 볼게요. 스피치 동영상은 생략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볼게요. Truth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이번엔 문장 완성을 위해 엄청 강조했던 명사 붙이는 풀이인 전치사와 명사의 시작을 알리는 더어언을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3초 안에 나온다면 선생님은 영어 고수이십니다. Truth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잡스님처럼 빨리 말할 순 없어도 내 말처럼 말하고 싶다면 의미 단위로 끊어읽기를 한번 해보세요. 끊어읽기를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분명 잡스님과 같은 속도로 말하고 쓰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Truth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이거 한번 끊어읽기 해볼까요? Truth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Truth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이렇게 오늘 저희는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문장을 마스터해 봤어요. 생소한 단어들과 낯선 표현들 덕에 아마 내일이면 다 잊혀질 거예요. 괜찮아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 교재를 다시 펴시고 레벨 1부터 차근차근 다시 하시면 이 긴 문장을 한 큐에 쓰며 뿌듯해 하실 거예요. 진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